의료 파업이니 의료 대란이니 하면서 정작 우리 지역에는 아파도 빨리 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주변에 저희 동네에도 보면 큰 병원이 정말 없어요. 가려면은 되게 시간을 많이 좀 소요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요. 필수를 담당할, 그리고 민간병원에서 보기 힘든 환자를 본다거나 또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의료원이 있어야 되고. 코로나19부터 최근 의료대란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우려될 때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표류 중이던 대전의료원 건립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지역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병원도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 의료의 불균형 현상과 의료 공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공공의료의 역할과 시민들의 바람을 시사인 대선함에서 살펴봤습니다. 충청남도 홍성에 자리한 홍성의료원. 홍성뿐 아니라 청양, 부여에서도 찾아오는 공공의료원인데요. 하루 1,300여 명이 찾으며 전국 공공의료원 중 두 번째로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24, 5주 때 초음파 가장 중요하고 지금은 많이 이제 뼈가 굵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이지 않는 시기죠. 지금 임신 36주 임신부이신데요. 출산을 위해서 산전진찰을 하고 가셨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갈 곳 없어서 헤매던 산모들이 이 홍성의료에서 많이 출산이 이루어졌는데, 지역에서는 지금 분만실이나 많이 폐쇄되어 있고 소아과도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소도시에 이 소아과나 분만실이 없다면은 임신부들이나 소아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대도시로 이동을 해야 되는 아주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올 텐데, 공공의료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내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공의료원은 민간의료원이 기피하는 필수 의료뿐 아니라 난치성 질병과 취약계층 진료 등을 지원하는데요. 홍성군에 의료원에서 참 조용, 노인네들 같이 앉아서 좋고 잘 보여요. 우선 의사 파업들에 저희들은 걱정 없어요. 아이고, 여기 홍성으로 오니까 뭐 잘해주시는데, 여기는 의사가 다 있는 게. 홍성의료원은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수 의료 있잖아요. 거기에도 대부분 복수로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이 많다 보니까 과도 많고 과장님도 많다 보니까 진료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자기가 원할 때 바로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진료 접근성이 좋은 거. 공공의료의 한 핵 중에 하나거든요. 그 큰 핵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대전시는 사정이 어떨까? 인구 140만이 넘는 광역시지만 대전에는 공공의료원이 한 곳도 없는데요. 지난해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근무하다 올해 지역으로 부임한 김화준 원장은 지역의 공공의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의료는 민간병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상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0% 정도는 민간병원이 담당하고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어떤 병원이 전문의가 부족해서 소아과 진료를 보기 어렵다고 소아과 폐쇄를 선언하는 종합병원들, 대학병원들도 다는 아니지만 간혹 나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면에 봤을 때는 필수 의료를 담당할, 그리고 민간병원에서 보기 힘든 환자를 본다거나 또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의료원이 있어야 되고, 사는 곳에 진료를 받고 거기서 2차 진료를 받고 어려운 병원을 대전의료원에서 의뢰를 주면 케어를 하고 다시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전체적인 역할을 다 담당하는 역할을 하면 오히려 다른 지역 공공의료에 비해서 조금 특화할 수도 있고 그 정도 병상수에서 생존할 수 있고 지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제대로 된 공공의료원이 없어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 동네에도 보면 큰 병원이 정말 없어요. 대형 병원이나 가려면은 되게 시간을 많이 좀 소요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요. 공공의료원 같이 좀 어느 정도 접근성이 좀 좋은 위치에다가 좀 빨리 지어서 하루빨리 좀 병원 찾는데 애 좀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번에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하루빨리 우리 지역에도 공공의료원이 생겼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최근 건립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대전의료원. 지역 내 공공의료원을 간절히 바라던 지역민의 바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다른 지역의 공공의료 현장을 들여다보고 대전의료원 건립을 기대하는 대전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집 가까이 공공의료원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공공보다 민간이 중심입니다. 자, 신사호 기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 어떻습니까? 네,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의 의료 장비 수준이나 의료 서비스, 그 인프라는 OECD 국가 중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의사 수를 보면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공공병원 비율도 5.2%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예, 최근 건립의 속도를 내기 시작한 대전의료원, 지역 내 첫 공공의료원으로서 지역민의 바람만큼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자,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나백주 교수, 대전시 시민체육관광국 손철웅 국장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나백주 교수님, 네. 공공의료의 개념부터 짚어주신다면요. 예, 이 공공의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건의료가 가진 어떤 특성 가운데서 취약하기 쉬운 공적인 기능을 특별히 강조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제 공공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 그 공공병원의 역할과 의미가 다시 이제 강조가 되면서 공공병원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또는 공공병원이 이래야 된다. 라는 그런 목소리가 최근에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근 대전시 공공의료보건지원단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그 대전의료원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그 신종 감염병 재난응급 상황에서 예방과 관리 그리고 환자 진료 서비스를 가장 크게 원했고요. 두 번째는 중증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 치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질병이나 위험 부담이 큰 질병 등에 대한 의료 활동을 원했습니다. 더불어서 물어봤는데요. 대전의료원이 생기면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96.7%가 이용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전의료원을 향한 그 대전 시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예, 서울, 대구, 부산 등 다른 광역 지자체에는 이미 공공의료원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대전은 지금까지 공공의료원이 없습니다. 자, 손철웅 국장님,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걸까요? 네, 그 대전의료원 설립 구상은 지금부터 28년 전인 1996년부터 시작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져진 그 IMF 사태 때문에 지방 재정의 악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유보가 되었었죠. 우리 그 지방 정부에서 어떤 이런 재정 투입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항상 겪고 있는 두 가지 그 일종의 통곡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있어서의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입지와 관련돼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이 두 가지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그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감염병 사태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 확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2021년도 국무회의에서 대전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업이 순탄하게 좀 진행이 되었고요. 다만 의료원 설립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또 작업을 또 국토부하고 좀 지난하게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다행스럽게 작년 연말에 협의가 완료되었고 올 2월 23일 날 그린벨트 해제 지정 고시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국장님, 대전의료원이 앞으로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또 다 지어진 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일단 그 대전의료원은 도시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규모는 4만 1,000평방미터의 대지에 연면적 3만 3,000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7층의 병원급으로 좀 조정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319병상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급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대전의료원에서 기본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목들은 총 15개 진료 과목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수 의료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내과, 외과, 그리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플러스 뭐 응급의학, 뭐 재활의학, 영상의학과, 뭐 마취통증과 등
5가지 진료 분야를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그 대전 의료원이다 보니까 공익성을 강화시키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대전 시민들의 어떤 의사가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대규모 어떤 팬데믹 사태가 또 펼쳐졌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또 연계 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지, 이런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공공의료원 운영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 신서우 기자.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까 국장님께서 건립 과정에서는 이제 예타라든지 그린벨트가 이제 통곡의 벽이라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뭐 인력 부족이라든지 뭐 만성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 이제 어려움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인력을 좀 살펴보면 전국 각 지방 의료원 정원이 40명 안팎인데요. 그 의료 시스템이 변화를 하고 또 진료 형태하고 전문 과목이 늘어났지만 그 여전히 의사 수는 20년 전 수준에 좀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적자 문제도 심각한데요. 팬데믹 때 일반 환자를 돌보지 못하면서 그 의료원마다 재정 적자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는 병원들도 의료원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국장님께서 이제 운영 그 방식을 이제 직접 운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네, 일단 시작부터 큰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적자 구조가 좀 누적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성을 추구를 하다 보면은 수익성이라는 부분을 같이 따라 끌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의료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것들을 장래적으로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운영했을 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한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관측을 했을 때는 7년 정도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의 적자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7년 이후가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공공의료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지 없느냐에 따라서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아마 7년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적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간에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관련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의료원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의료원이 갖고 있는 재무 문제 부분들을 상당히 또 해소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공격적으로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시작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선순환 궤도를 이을 때까지는 우리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재정적 측면에서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원의 운영을 위해서 예산, 뭐 재정 문제들 나백주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좀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방금 우리 신 기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설립 때 이제 넘어야 될 벽도 있지만은 실제 운영할 때 넘어야 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의료 인력이 제대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과 적자가 좀 불가피한 측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의료 인력이 왜 안 가느냐? 의료 인력이 적기 때문에 안 가요. 아까 이제까지 그 의료원의 의료 인력 정원은 이제 시가 그 부분을 관여를 했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고 잘 그걸 늘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동급의 민간 병원과 비교하면 정원이 항상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다음에 진료과별로 의사도 전문의들이 최소한 한 3명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료 인력 정원에 관해서는 공공의료원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담당 과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연구도 좀 해서 적정 의료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싶고요. 예, 손철원 국장님, 앞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공공의료원의 인력 문제는 좀 어떻게 또 대전시가 풀어갈 계획이신가요? 기본적으로 의사를 수급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힘든 난관입니다.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좋은 대접을 해드린다고 해서 모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1인 진료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으면 본인들이 어떤 의료 부담, 의료 리스크 부분에 대한 그런 심한 압박도 많이 느끼고요.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다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기본 진료과를 15과목으로 선정을 했지만은 한 3명 이상 정도는 의사가 확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어떤 의사 리스트를 좀 확보를 해서 이제 그 작업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기타 어떤 그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하게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런 특별회계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저희들도 계속해서 좀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공공의료원이 참 걸림만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하게 되고요. 나백주 교수님, 끝으로 대전의 첫 공공의료원이 될 이 대전의료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필요하겠습니까? 공공의료의 사실 수혜자는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공의료가 뭐가 필요한지는 시민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공공의료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위원회를 좀 안정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뭐 1년에 한 1,000만 원, 500만 원 정도 돈 드리고 이게 지역의 장애인들이나 또는 뭐 노인분들이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뭐를 필요로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갖고 와봐라. 그럼 그거를 이제 시나 또 공공병원 이사회 운영에다가 딱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요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겠다. 이게 답을 드리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공공병원이 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공공의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맡았고 최근 의료 대란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진료 시간을 늘리고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며 최후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에는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 역할을 할 공공의료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의료 확충, 대전의료원 건립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나백주 교수, 대전시 시민체육관광국 손철웅 국장, 그리고 신서구 기자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인 대선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4월 2일 대전과 금산 일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축구장 1,000개가 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고 900명 넘는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는데요. 이날에만 전국에서 총 35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황폐해진 숲을 원래 모습으로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현지인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숲은 자그마한 곤충부터 다양한 야생동물까지 수많은 동식물의 터전입니다. 이러한 터전을 산불이 휩쓸어 가는 건 한순간이지만 피해를 입은 흙과 물이 또 떠났던 동식물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불로 잿더미가 된 이곳이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구기림관리소 백진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철 같은 경우에는 해빙기다 보니까 낙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현장은 20헥타 정도 돼요. 하여튼 빨리 저희가 열심히 잘 심어서 빨리 이렇게 산림을 복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4월 대전 서구 산직동 그리고 금산 복수면 일대에 산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52시간에 걸쳐 산불이 났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분들 900분 이상 대피를 하셨고요. 주택도 2채 정도 소실이 되었습니다. 산림도 많이 소실이 되었고요. 현재 여기는 산림 복구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울창했던 숲이 화재로 인해서 새까맣게 타버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경사지라 날씨도 없고 힘들긴 한데 다시 울창한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식재 간격이 1m 80으로 잘 간격에 맞춰서 식재가 잘 됐네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산불로 인해서 토양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철이 오기 전에 폭우가 내리기 전에 빨리 토양을 고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상수리 나무를 심어서 조림으로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 신근성 수종이기 때문에 뿌리가 곱고 깊게 잘 자라서 토양을 고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상처가 났을 때 약을 발라서 이렇게 새살이 돋듯이 저희도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많이 바쁘시죠? 예, 바빠요 요즘에. 아니 요즘 저희 산불 조심 기간인데 맞아요. 네, 여기 뭐 이미 예전에 산불이 났지만 또 여기 산불 나지 않은 곳에도 또 이렇게 다시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불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마을 주민들이 협조하여 지금은 산불 그거를 나무 같은 거를 아니면 깨떼 같은 거 태우를 직접 안 하고 이제 기계가 나와가지고 그걸로 해서 우리가 돌려서 그거를 이렇게 거름으로 써요 지금은. 그래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무가 울창하게 커 있는 산에 불이 나니까 집채 3층 정도의 불길이 넘어오는데 바라보는 그 불길이 너무나 무섭게 크게 넘어오는 거예요. 불 나기 전에는 그 산길을 걸어가면 한쪽에는 진달래꽃이 그렇게 울창하게 이쁘게 폈고 벚꽃이 너무나 이쁘게 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언제 이 산이 울창하게 커서 이 진짜 우거진 이런 벚꽃을 심어서 제가 나이가 73세인데 제가 100세까지 살아도 이렇게 울창한 숲을 만들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거야. 나무들이 많다 보면 이제 그 기존보다 더 좋아질 거예요.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이 산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또 의견을 나눠서 어떻게 산림을 관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어떤 산림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이 난 통계를 보면요, 33% 정도가 입산자 실화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산불은 대형화가 되는 추세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산림을 복원하려면 30년에서 100년이라는 시간과 막대한 노력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렇게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황폐되었을 때 산림을 복원하는 것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백진훈 팀장은 잿더미가 된 숲이 회복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은 물론 적게는 30년, 많게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숲은 모두의 터전이자 미래 세대에 전해야 할 가치인 만큼 순간의 실수로 우리의 살림이 소실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2021년 시작해 156회 동안 지역민을 만나온 시사인 대세남. 오늘 그 첫 번째 시즌을 마치게 됐습니다.
3년간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재정비의 시간을 가진 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사인 대세남 여기서 마칩니다.